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영하 12도를 오르내리는데 저는 3박 4일 동안 일본에 가서 주로 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 납치자 문제 등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니까 이런 북핵 위기도 문제지만은 문재인 정권이 촛불혁명이란 말을 앞세워가지고 한국의 국가적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 내지 부정하는 이런 흐름이 더 아주 실감으로 다가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촛불혁명이라고 하면은 모든 혁명은 기존 질서를 뒤엎는 것인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 7개월 동안 한 정책은 일관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자체가 좌파 이념으로 무장한 집단입니다. 따라서 무슨 행동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논리적, 이념적 근거를 가지고 목표를 뚜렷이 해가지고 하나하나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알아보기도 참 쉽습니다. 6개의 대한민국 성공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문명사적 발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6개의 성공 원리 또는 성공 조건이라고 규정해 보겠습니다. 6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큰 높은 건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롯데 타워 같은 빌딩에 올라갈 때 건축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저런 건물을 올릴 수 있습니까? 저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은 건축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것은 역학 공식입니다. 수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아주 굉장한 건물인데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역학 공식, 수학, 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가 원리라고 그러죠. 원리. 그럼 대한민국의 엄청난 발전, 건국하고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산업화를 하고 민주화를 한, 그래야 함으로써 우리 민족사에서 숨어있던 해양 정신을 일깨우고 기업가 정신을 발전시키고 상부 정신을 갖추고 드디어 사대주의 굴종하던 나라가 자주하는 나라로 바뀌도록 만든 것은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캐내면은 앞으로 이 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원리는 뭐냐? 6개입니다. 첫째가 민족사적 정통성, 두 번째가 반공, 세 번째가 자유, 네 번째가 민주, 다섯 번째가 법치, 여섯 번째가 한미동맹입니다. 다시 한번 메모할 수 있도록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민족사적 정통성입니다. 즉 대한민국만이 한반도 유일한 납북국가이다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은 헌법 제3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가 그 부속 도시로 한다라고 함으로써 북한 정권을 불법단체라고 규정을 했고, 이것은 또한 1948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문과 이어져 있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문은 대한민국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수립된 정부이므로 한반도 전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반국가단체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반드시 북한을 흡수 통일해가지고 헌법 제1조가 규정한 대로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 의무가 바로 이 민족사적 정통성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한민족의 챔피언이 누구냐 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냐 대한민국이냐. 이 민족사적 정통성. 두 번째가 반공인데, 즉 공산주의는 악이고 적이다. 이것도 헌법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3조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다. 헌법 제4조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가지고 북한 지역까지 해방시켜서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게 다 공산주의는 악이고 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헌법적 규정인 것입니다. 세 번째, 자유.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 시장경제를 옹호한다는 것입니다. 이 헌법 제10조, 23조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4. 민주. 민주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지만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은 국민주권론입니다. 국민 모두가 평등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권을 가지며 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민중이든지 인민이든지 뭐 프롤레타리아트든지 자본가든지 이런 특권 계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주권론입니다. 이것은 헌법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특히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촛불 시민들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촛불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법치. 이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개인의 인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헌법 제10조에 적혀 있고 헌법 제11조에 적혀 있습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촛불을 든 사람 또는 진보라고 불리는 사람한테 특혜나 특권을 주고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 반공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 친미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차별하든지 가혹하게 대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여기 없습니다. 불법 시위를 한 사람 중에서 보수적인 사람은 감옥에 보내고 자기 편은 봐준다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개인의 존엄성은 국가가 보장한다는 여기에 귀결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조건,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진영 소속의 개방적이고 실용적이며 자주적인 외교 노선, 이것이 대한민국 여섯 번째 성공 조건의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난 70년 동안 한국의 역사가 만들어낸 우리의 전통이고 제도이고 유산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6개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민족사적 정통성. 두 번째, 반공. 세 번째, 자유. 네 번째, 민주. 다섯 번째, 법치. 여섯 번째, 한미동맹입니다. 이것은 메모해가지고 외울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6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도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사실 자체를 부정합니다. 반공주의를 부정하려는 목적이 없다면 할 수 없는, 말하자면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라든지 국가보안법을 집행하는 국정원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킨다든지 또는 방공전선에서 활동했던 사람 또는 방공하기 위해서 댓글을 썼던 사람들을 지금 가혹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방공에 대한 도전이죠. 그리고 개인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언론 자유에 대한 국가 권력의 심각한 도전이 있습니다. KBS, MBC 사태가 증명합니다. 사민주, 국민주권론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촛불을 든 사람, 노동자, 농민 또는 자기들 지지층 또는 민중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대를 하고 그렇지 않는 대한민국 주류 세력, 보수 세력, 한미동맹 주장하는 사람, 이승만 박정희를 지지하는 사람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론에 반합니다. 다섯 번째, 법치.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는데 지금 일부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고 다수 국민은 법 앞에서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한미동맹이 지금 훼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진핑 문재인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고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중국에 대해서 굴종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6개 성공 조건을 어떻게 국민의 힘으로 지켜낼 것이냐 하는 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논리를 갖춰야 됩니다. 헌법적 논리를 갖춰야 됩니다. 왜 이 민족사적 정통성과 반공과 자유와 법치와 민주와 한미동맹은 단 하나라도 해칠 수 없고 단 하나라도 뺄 수 없다. 이거 하나가 빠지면 5개가 다 무너집니다. 이게 유기적 관계입니다. 이것은 헌법 개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헌법 개정은 모든 조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영혼과 심장에 해당하는 것은 헌법 개정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전해도 사람을 수술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심장을 떼내버리고 다른 동물의 심장으로 대체한다든지 두뇌를 다 제거하고 다른 조직을 바꿔치기 한다든지 즉 영혼과 심장을 바꿔치기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헌법 개정은 최소한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10조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런 것들은 헌법 개정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헌법 손을 대가지고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은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반헌법적 행위이므로 국민들이 묵과할 수가 없다는 점,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6개 항을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사적 정통성, 반공, 자유, 민주, 법치,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진영 소속의 개방적이고 실용적이며 자주적인 외교노선, 이 6개는 대한민국 성공을 보장한 원리였습니다. 이 성공 조건을 지켜가야 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면 헌법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